기술사를 땀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유혹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편법이고 두 번째가 남 탓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치명적이냐면 자신이 이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은 이 중에서 편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편법과 정도를 구분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편법을 쓰지 않고 실제로 정도를 걷는 정말 고마우신 유튜버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유튜버 분들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아마 끝까지 보시면 실제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피해야 될지 그 보는 눈을 기르게 되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사 브이로그를 꿈꾸는 행복한 기술사 엘카멘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요. 진짜 이번에 121회 때 최종 합격하신 두 분 있어요. 유동현님하고 버디님. 진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진짜 이분들 때문에 정말 많은 힘을 저도 얻었거든요. 그리고 122회 때 1차 합격하신 두 분 있어요. 기동콜님하고 정태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네 분들이 1차 합격 수기를 보면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동현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어 답안지 연습, 그리고 버디님께서 말씀하셨던 답안지 쓰는 법에 중점을 두고 연습해서 답안지 쓰는 법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기동콜님께서 말씀하셨던 처음 보거나 모르는 문제에 대해 엘카멘님의 프리스타일 답안을 이용해서 69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인데요. 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분께서 이제 위에 말씀하시는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에 대해서 여쭤봤다는 저게 제가 예전에 한번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 채널이랑 좀 성격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진짜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 제가 채널 하나를 따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책하고 몇 가지는 진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기술사를 차지하고서라도 저걸 알면 사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일단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태식 님도 보시면 이분이 저랑 점수도 유사하고 이제 공부 기간도 유사하세요. 이제 모든 문제를 프리스타일로 얼떨결에 붙었습니다. 엘카멘님 덕분에 합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리스타일이라는 저 답안 작성 요령, 이게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나와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건 딱 네 가지입니다. 기출문제 분석, 답안 작성 완전 정복을 통해서 프리스타일로 쓰는 방법,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프리스타일이 체화가 되는 방법, 그리고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함에 따라서 운동과 명상을 병행하는 공부하는 습관, 이 네 가지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뭐 어떤 비법이냐? 이거 진짜 비법이 아닙니다. 이게. 이건 그냥 단순하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길을 돌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빨리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돌아가지 않게끔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이건 절대 비법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 당구를 치는데 제가 만약에 당구가 500이에요. 근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당구장에 처음 오신 분이 큐거리를 이상하게 잡으면서 이제 당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가서 저 죄송한데 큐거리는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아주 기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비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저 네 가지는 당구로 따지면 그냥 큐거리를 잡는 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큐거리 잡는 법이 저게 대한민국에서 잡는 법과 다른 나라에서 잡는 법이 달라요. 뭐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잡고 싶은 대로 잡아서 당구를 잘 칠 수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지 제 방법이 정답이라고 알려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지름길을 알려드린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형태로 들어가서 저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오면 그게 더 좋은데, 물론 이제 빨리 가겠다고 저렇게 알려드리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기술사를 조기 합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들으면 기술사는 무조건 합격합니다. 한 번에 합격하시려면 무조건 제2 비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편법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게 편법인지 비법인지를 구분하시기가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게 편법인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그 중화요리 기술사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121회 때 짜장면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짜장면 절대 안 나옵니다. 짬뽕만 연습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한 번에 합격하려면 서브노트를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120회 때 짜장면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짬뽕만 연습하라고 말씀하시는 분한테 만약에 누가 손을 들고 물어요. 저 교수님, 그러면 이 짜장면은 언제 배워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그건 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합격하시고 배우시면 되죠. 중화요리 기술사입니다. 짜장면을 만드는 법은 이게 시험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아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서브노트는 이게 제가 서브노트 완전 정복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브노트 완전 정복 할 때 서브노트는 컴퓨터로 작성하는 양식과 답안지 양식 그대로 작성하는 양식과 노트로 하는 양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노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를 아예 작성 안 하신 분들도 있다는데, 이게 아무래도 쓰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효과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이 중에 취사 선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서브노트를 만든다는 건 한 번에 합격하는 걸 포기하는 거다. 한 번에 합격하시려면 서브노트는 절대 만들면 안 된다 라고 만약에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이 진짜 진심으로 이제 그분은 서브노트를 안 만들고 빠르게 합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빨리 대피를 하는 바람에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화재가 나면 엘리베이터로 대피를 하시라고. 그런데 이게 자신이 겪은 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이 환경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예전에 그 유튜버 중에 파토코치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3대 중량 좀 속이셔가지고 이제 아예 유튜브를 접으셨는데, 그분이 초보자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초보자에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믿고 걸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다리 형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왜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분이 찍었던 영상이 뭐냐면, 이게 진짜 제가 와닿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려고 하는데, 걸음마를 떼려고 하면 일어났다가 넘어졌다를 반복하다가 걷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린아이에게 야, 너 일어나면 그냥 넘어져.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게 하지 말고 네가 걸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건 그냥 기어다니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기어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는 도대체 언제 걸어야 되냐고 저분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거 진짜 격하게 공감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 경주가 있어서 걸음마를 안 뗀 채로 빨리 기어가는 게 빠르다 할지언정, 적어도 어린아이에게는 야, 너가 섰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하다 보면 넌 분명히
조금씩 걷게 될 거고 그 시간이 지나면 넌 뛰어다닐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어른이라면 가르쳐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저희 기도사 이제 브라더 중에 이제 크레샤인 총님께서 하셨던, 이게 전 진짜 적극 공감하거든요. 기도사가 삶을 바꾼다기보다도 이 기도사를 따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실패하고 다시 재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단계다. 아, 진짜 적극 공감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술사를 따야 그 기술사가 값어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기어가는 게 무조건 빠르다고 해서 기는 방법만 알려주는 건 전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저렇게 엄청 막막할 수가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이게 무언가 달콤한 유혹들이 있어요. 그 점순가를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찝어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제대로 팍팍팍팍팍 이렇게 요점만 찝어주는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저렇게 요점을 찝어주시는 분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이제 유튜브를 보면 진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를 주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 네 분, 이제 채널을 전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기술사 채널의 정기수사님. 아, 저는 진짜 기술사 공부할 때 이분에게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고요. 인스퍼레이션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드래곤 토질 기술사님, 안전기술사라든가 뭐 이런 토목 쪽에 정보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잉어TV님, 아, 이분이 토목 쪽에는 진짜 정말 많은 정보를 주시죠. 그리고 건축시공 기술사 중에 제가 가장 진짜 추천하는 분은 바로 조민수 원장님이세요. 제가 조민수 원장님 채널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분 채널은 딱 들어가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잘 들어보면 진짜 제가 19년 동안 시공 쪽에 현장을 뛰었지만, 현장을 뛴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 정말 현장감 있고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계세요. 동영상도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분들은 진짜 재능 기부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남들을 도와드리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 채널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땁니다 이런 이야기 별로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전문 지식을 남들에게 알려드릴 뿐이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낚시를 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저런 채널이 진짜 중요한 거죠. 만약에 어떤 좌표를 콕콕 찍어주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럽에 가려면 프랑스로 가세요. 아, 제가 알고 싶은 건 프랑스를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프랑스를 가세요가 아니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행에 가서 도움이 되려면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가이드는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렇게 기술사 유튜버들이 기술사로는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가이드가 여행지를 결정하진 않거든요. 가이드는 실제로 도구를 제공할 뿐입니다. 여행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데, 이 도구를 실제로 진짜 유용한 도구를 알려드리는 분도 있고 편법을 알려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용한 것과 편법을 조금 구분하시려면 이분이 정말 기술력을 가지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한 부분에 치우치면서 팔로미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오면 합격합니다, 무조건 빨리 합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기술력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지를 꼭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도구들을 보시다 보면 힘들게 공부할지 아니면 즐겁게 공부할지 이런 부분들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다는 건
진짜 그 누구도 말씀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공부 방법도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커뮤니티에도 적었었는데 진짜 이 이야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술사를 따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기술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술 역량을 힘들게 올릴 수도 있고요.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기술 역량을 올릴 수도 있어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단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라는 걸 여러 번 강조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